자, 안녕하십니까. 미션 카파스블 덱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험머 H2 차량부터는 좀 저희가 속도감 있게 편집해보고자 하는 이제 두 PD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금 다른 컨셉으로 이제 영상을 지금 준비해 보고 있습니다. 뭐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이렇게 갈 것이고, 예전 게 좋다 그러면 또 예전대로 갈 건데, 일단 지금 저희가 삼별카 복원실 차량 세대 영상을 다 끝나고 나서 저 영상을 빨리빨리 가려면 이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외관과 정비편을 일단 함축해갖고 저한테 영상을 보여줘갖고 그거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이제 진행해볼까? 자, 처음에 이제 우리 H2 들어와서 가장 문제점이 있었던 게 뭐냐면 휠의 간섭. 그러니까 휠을 회전했을 때 뭔가 닿아버려. 그러니까 저속에서, 고속에서는 이게 토크 힘 때문에 그냥 치고 나왔는데 그것도 위험하겠죠. 근데 이제 딱 닿아서 조속에서 뭐 이제 회전한다든지 뭐 주차한다고 회전하면은 그러니까 휠이 닿는 게 아니라 타이어가 저기 보면은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스웨이바 옆면하고 닿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스타퍼하고 너클 쪽이 닿지 않게끔 너트를 하나 돼가지고 용접을 해가지고 간섭부를 좀 해결했어요. 더 스톱. 조금 오른쪽으로 스톱. 요 정도면 안 닿잖아요. 여기가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스토퍼를 만들어버리는 거지. 요 공간에다가 요 공간에다가 용접을 볼트머리 같은 거 하나 용접하면 되겠죠. 여기서 딱 멈추게, 더 이상 안 돌아오게. 공간이 내가 봐서는 한 5mm? 5mm 정도만 용접해 놓으면은 여기서 딱 멈추겠죠. 그래서 양쪽에 다 하면은 이쪽은 그나마 좀 안 닿긴 하던데. 똑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회전 핸들 돌아가면서 어느 정도 한 두 바퀴 정도에서 딱 멈추게, 더 이상 안 돌아가요. 이거 스테빌라이저 바하고 타이어 옆면하고 닿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용접을 하면 되겠네. 순정 스펙에 맞는 걸로 일단 먼저 껴놓고, 이거는 이제 방리해서 크롬 질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죠? 해야 되니까 이거를 방리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증착하는 거는 더더욱 걸리기 때문에 이걸 휠을 빼놓고는 다른 일을 못하니까 일단은 저거를 차주분하고 이야기해서 어차피 순정 스펙이 하나 있으면 겨울에 쓸 수 있으니까 이걸로 하기로 결정을 빨리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휠에 크롬일이다 보니까 백화가 엄청 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안쪽에 이렇게 페인트도 칠해놓고 막 그랬는데 그 부분을 살려달라. 그래서 머리가 한 움큼 빠졌지. 그래서 방리업체에 보내서 한 달. 이제 휠을 한 달여 뭐 여기 보니까 저희 일단 안 된다고 하고 화성까지 가서 이제 드디어 방리는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게 아마 그 전에 크롬이 부식되면서 좀 파먹는 작용이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도금을 그죠?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크롬 있는 걸 다 방리는 했는데 아마 조금 면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게 도금이 이게 그 몸체하고 이렇게 일체가 돼가지고 네네. 아마 방리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 엄청 오래 걸려갖고 예. 안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어요. 아니, 증착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이게 우리 그 입자 자체가 네네. 직진선을 떼어가지고 속이 깊은 부분 이런 부분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고려해가지고선 지그라든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작업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파주에 우리 휘가로 크롬 증착했던 업체에 사정해서 사장님이 가져와봐라. 그래서 그 방리됐던 그 안에 엄청난 그 알루미늄 부식이 있어서 그 면 잡는데 한 2개월 더 걸린 건가? 한 2, 3개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크롬 증착하고 나서 문제가 돼서 또 다시 한 두세 번 반복 작업. 그래서 한 4개월 걸렸어요. 그리고 타이어를 마지막에 또 그러니까 빼는 것도 28인치라 장비가 없으니까. 그죠? 강꽁꽁 부장님이 또 안산까지 가서 카틀즈라는 곳에 가서 또 설치를 합니다. 일반적인 휠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강꽁꽁입니다. 야, 1톤 트럭이 꽉 차 있죠. 홈모 휠 타이어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왔는데요. 이게 일반 정비업소에서 조립을 할 수 없어서
자동차용 공구를 전문으로 취급하시는 카투스라는 곳을 왔습니다. 여기 정비하는 곳이 아니라 장비 파는 곳인데요. 가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상으로는 짧지만 실제 처음 입고부터 출고까지 처음과 끝이 휠의 문제점 때문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됐네. 다 맞네. 휠캡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강국 본부장님께서 다 세차 폴싱 해가지고 살려놨고요. 이 휠 진짜 살리는데 처음에 894 선생님이 방류업체에 섭외하고 휠에서 타이어 빼는데도 없어가지고 겨우 섭외했는데 거기밖에 하는 데가 없는구나. 거기서 빼고 또 다시 그거를 그 방류업체를 섭외해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빠꾸 먹고 한 군데 가서 담가서 한 달 동안 방류를 시키고 그걸 가져와서 또 면을 막 잡고 아무튼 고생 많은 휠인데, 자, 차주분이 크롬의 진심이에요. 진심이다 보니까 윈도우 상단 쪽에 이미 크롬으로 몇백만 원을 주고 어딘가에서 부착을 했는데 이게 다 들뜸이 발생했어. 우리가 볼 때는 중국산 필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빌 체커라고 하는 제가 알고 있는 15년지기 아는 지인 형님 랩핑샵에 가서 크롬 랩핑을 작업을 다시 하게 됩니다. 크롬 랩핑 가격은 후덜덜해요. 일반 필름의 거의 한 3.5배, 3배에서 5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20만 원 돈 해요. 네. 그래서 100만 원치만 사왔어. 아껴 써야 돼. 하여튼 이거는 왜 이렇게 근데 자꾸 써요? 지금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매핑지를 만드는 회사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중국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조금 처음에 했던 뭐 3M이나 에이버리 초창기 때 만들었던 필름 회사보다는 좀 안 좋다고. 내구성도 그렇고 잘만 붙어있으면 뭐 잘만 붙어있으면 뭐 중국산도 나쁘진 않지만 조금 들뜬다고. 들뜨는 게 지금 여기 너무 시리하고 저희가 떴고 이런 거. 요거는 그 오버랩을 치시기 전에 면을 크롭 같은 경우는 면을 먼저 붙이고 나서 아래 있는 부분 열을 약간만 돼서 붙여야 되는데 지금 너무 땡기신 상태예요. 땡겼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타날 수 얘가 지금 다시 오그라드는구나. 일반 필름보다 예. 두껍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크롬 랩핑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그 전에 있던 랩핑이 여기저기 다 들떴기 때문에 다 제거 같이 하고, 그 다음 세척하고 탈지하고, 그 다음 오돌도돌한 부분 없게끔 다 갈아내고, 그 다음 랩핑을 해서 이제 들뜸이 없게끔 다 작업을 했죠. 이거는 게이머리네. 저 크롬은 지금 하얀색이 의문인데 왜 가망거를 안 뺏기고 정리가 했었거든? 여기 혹시 밀어넣는 거 잘못하면 필름이 보일까봐 하얀색하고 크롬하고. 초등생 배웠을 때는 그 업체에서는 이걸 붙이고 잘 본다고 그랬대. 말도 안 되는 이슈. 원래 필름 자체가 약간 좀 필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일반 이런 크롬처럼 반듯하지 않고 랩핑 필름 자체에 원래 이렇게 약간 우글우글한 게 좀 있네요. 얘도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뒤에 뭐 검은색을 붙여서 더 완화시키나 그랬더니 검은색 붙이는 거랑 의미가 없어. 이거 화면으로 잡을 수가 없네? 화면으로는 안 보이지. 이런 건 하고 나서 그냥 멀리서 보는 거야. 이게 안 떠야 되는데 전에는 이게 떠가지고 그랬는데 괜찮겠죠? 특별하게 좋아하지 않아서 뜨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열 처리를 또 해야 되고.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이거 이제
코팅만 좀 예, 이제 예. 이루고 있지 않나? 알겠습니다. 마무리 코팅까지 부탁 잘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충일날도 또 나와서 또 일을 하고 말이야. 미안해 죽겠네. 그래도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뭐 실제 또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는데 더 벙커하는 거야 내 느낌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이 여기가 엄청 많이 떴었거든. 일단 다 잡혔네, 그지? 확실히. 나는 이게 이제 필름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 중국산 것들은 중국산 필름들은 나중에 여기 붙이면은 뜨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제 에이버리는 그나마 좀 접착력이나 뭐 이렇게 탄성이나 그런 게 좀 괜찮아서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100%안 뜬다고 보장은 안 해요. 근데 최대한 붙일 수 있을 만큼 안에까지 말아놓기 때문에 최대한 안 뜨게 작업을 했습니다. 처리까지 다 네, 해가지고. 그렇죠. 예. 크라운 래핑을 이제 완성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덴트 장인님을 모셔서 덴트를 먼저 진행합니다. 차주분의 요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따라총 맞은 것처럼 엄청난 찍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칠하지 않고 덴트 장인님이 한 10여 군데 뽑게 되죠. 험머 문짝에 아주 그냥 이거 총질했나? 뭐 이렇게 덴트할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8 안녕하십니까. 팀원 없는 심팀장입니다. 네. 아, 누가 그러더라고요. 팀원이 없는데 팀장이라고. 예, 맞습니다. 허머 H2. 사실 이런 플랜은 지금 처음이라서 아직 좀 어색하긴 한데요. 잘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이 차는 모든 등화류가 이제 블랙 코팅.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미국에서는, 미국 기준으로는 작업이 가능한데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맞지 않는 등화류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이 등화류를 새 걸로 원래 순정으로 다 원복을 하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GM에서도 공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베이라든지 다른 여러 매체를 통해서도 주문을 하려고 했지만은 극소수로 몇 가지를 제외한 부품을 구하는데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다 교환은 됐어요. 지금 이 차가 지금 광원들이 기존 전차주분들이 이제 튜닝해 놓은 거가 조금 LED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멋있긴 한데 멋있는 걸 둘째치고 이제 인증이 안 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순정으로 돌리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차주분도 오케이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저 헤드램프 라이트만 지금 신품이 나머지 다 중고를 제가 이베이에서 싹 다 뒤져갖고 이만큼이 이제 풀세트인데 이 램프는 하나 오고 있고 이게 한 200, 한 거의 300만 원 중고인데도 신품으로 하면 그때 한 400만 원 넘었지, 그지? 그래서 험머가 아무나 건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무조건 손대면 다 돈이야.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일단은 오늘 여기 전구들 다 한번 중고품도 있으니까 좀 세척을 하고 하나하나씩 부서지지 않게끔 이쁘게 분해 조립을 해주시고 전구 테스트해갖고 문제 있는 것들은 전구를 교체하고 웬만하면 저 전구들도 가서 규격품으로 새 걸로 사서 나중에 바꿔주자고. 그래서 그거까지 한번 오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교환하면서 이제 스펀지 가스켓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조가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원복하는 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뭐 나머지 작동 테스트라든지 테스트 드라이브 통해서 문제 없이 작동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상 없이 잘 작업이 됐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머플러가 우리가 주행하다 보니까 차주분도 그러시는데 고RPM, 그러니까 한 2500rpm 정도 올라가면 차 밑에서 엄청난 진동하고 소음이 난다. 근데 그 소음이 좀 이상한 소음이다. 근데 머플러에 문제 같다. 이유는 가변 배기를 기존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걸 순정화 시키면서 바꾸고 난 이후에 그런 이상한 소음이 들린다. 확인해달라. 확인을 해봤죠. 지금 보면
여기, 그다음에 저 앞에 용접을 그냥 붙여만 넣은 거야, 붙여만. 손 대봐, 여기. 퐁퐁퐁퐁 나오죠? 이런 데가 지금 용접이 조금 부실해가지고, 여기도 다시 떼와야 돼. 엔드 머플러 쪽, 그러니까 끝에 머플러를 바꾸면서 이 손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위에 용접을 하지 않고 태그만 찍어놨어. 그 용접이 딱 배합이 차지 않으니까 차 출력도 좀 이상하게 허당치는 것 같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덱스크루 천안점 박경호 사장님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플랜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저거를 뺄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용인에서 킥을 받아갖고 이 파이프도 엄청 커갖고 플랜지로 분할해서 나눌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나중에 보수하기도 좋고 작업 이렇게 분해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니까 시간이 좀 들어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발라보죠. 좀 짱짱해진 것 같죠? 일단 타봐야 되는데 어쨌든 새는 느낌은 없어. 아까는 뭔가 슉슉슉 막 이게 약간 쇠 갈리는 것처럼 막 그런 느낌이었었잖아요. 지금은 뭔가 압이 짱짱해서 쫙 이렇게 뿅 나오는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뭐 고생 많으셨어요. 더운데 잘 되겠지 뭐. 잘 올라가면서 이제 타보면 딱 정확하게 알 겁니다. 자, 머플러, 그 다음 정비, 그 다음 튜닝, 덱스크루 천안점, 우리 투카 때부터, 열연 해주셨던 우리,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요즘 너무 힘들대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이제 올라가면 8시다, 이제.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영상이 지금 조금 이게 섞여 있는데, 이제 대망은 실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보여줄 거고, 아마 그게 이제 이게 거의 마무리 이제 작업 중인데 하부 세척은 꼭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차, 그러니까 우리 피가로나 프라이드의 한 3-4배 정도 되는 차를 리프트에 올려서 하부에 그냥 스팀도 막 쏘고 그다음 막 손으로 겁나게 비벼서 그지? 막 흙탕물을 얼굴에 맞아가면서 이제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녹이 있던 부분들 다 갈아내고 녹화난제 바르고 그다음 이제 페인팅이나 착색해야 될 부분 착색해서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이제 오래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이드 스택 같은 경우도 차 주군이 좀 까져 있고 좀 이제 좀 손상된 것 같다고 새 걸로 교환할 수 있으면 교환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비용은 상관없으니까 덱스 형한테 모든 걸 일임할 테니 다 해달라 그러는데 그 말이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이 차는 부품값이 너무 비싸. 그래서 그냥 교환하지 말고 이걸 살리자. 멀쩡하게 작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세척하고 그다음 페인팅해서 깨끗한 상태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새 거 같지 않아? 그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했고 나머지 이런 데 칠 까진 거는 다 터치업을 해갖고 살려야 돼. 이것 때문에 다 도장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요. 자, 하부와 이제 외관을 어느 정도 만진 이후에는 이제 항상 우리가 작업의 마무리의 단계에서 광택이라든지 유리막 코팅 이런 걸 하는데 차량의 도장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죠. 그래서 이 차량도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 H2 차량 실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겁나게 커요. 그리고 겁나게 높아요. 겁나게 넓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어요. 그리고 크롬 랩핑지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위들을 좀 주의해서 하다 보니 굉장히 손 써야 될 부분들이 많았다. 그리고 찍힘이나 칠이 까진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습식 샌딩하고 그다음 터치업 페인팅 하면서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굉장히 그날 아마 팔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티마 PD도 아마 그래서 그만두는 거 아닌가 싶은데. 광택을 내고 있고 이제 터치업을 좀 하려고 페인트 준비인데 기존에도 지금 보면 클래딩이라고 그냥 블랙에 약간 오돌도돌한 거를 지바겐처럼 다 흰색 칠했어요. 그래갖고 여기는 광택기를 낼 수도 없고 해서 되게 고운 3000방전의 사포로 약간 살짝만 갈아줄 거야. 이유는 여기에 끼어있는 때들하고 그다음 이렇게 지금 기스 나서 주는 데들 근데 살짝 갈아가지고
레벨링을 좀 맞춰주려고 합니다. 때도 좀 벗겨줄 거고, 실까지는 다 까면 안 되고, 박혀있는 때들하고, 그 다음 살짝 뭐 이렇게 기스난 것들 같은 것들, 이게 흰색 쳐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만 있어도 되게 보기 싫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볍게만 갈아서 레벨을 맞춰줄게요. 그리고 터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은 터치업을 하고, 이제 타르 같은 것도 묻고 이상한 때들도 많이 묻으니까 여기를 살짝 닦아내준다는 개념으로 고무 사포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이게 흰색 쳐다 보니까 이게 이런 검은검은한 게 보이면 진짜 멀리서 봐도 이제 탁탁 티가 나서 은폐를 좀 시켜주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찍어버리면 아까 같이 더 보기 싫기 때문에 적당량만 요즘은 딱 검은색으로 딱 칠이 날랑한 데만 탁 터치해가지고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사람 손을 하다 보니까 100% 다 그걸 맞출 수는 없겠지, 그지? 나중에 AI 뭐 로봇가 나오면 할 수 있겠지, 걔네들이. 사람은 사람 손 실력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고, 사람이 아닌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도 그지? 너무 완벽하면 로봇이잖아. 사람이니까 이 정도 맞춰가지고 또 조금 마르면 또 조금 찍어 발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살을 좀 입혀놓으면 되겠습니다. 액체류 교환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불스원에서 나오는 이제 플러싱액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좀 잔유라든지 찌든 때 같은 거를 조금 완벽히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플러싱을 통해서 배출을 시켰고요. 2분간 시동을 하고 2분간만 공회전을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엔진에 그냥 고유 회전만으로, 공회전 회전으로만 엔진을 한번 닦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네. 사, 3, 2, 1, 땡! 2분 됐습니다. 캠 열어주고, 이제 배출한 다음에 이제 오일을 넣어보죠. 6만 마일 정도 탔으니까 9만 10만 된 건가? 불수 파워 엔진 플러시가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보자. 맑은 거 나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어우 누렇게 됐네. 어? 그죠? 처음 들어갈 때 투명이었는데 어? 새까맣네요. 그죠? 플러싱이 그래도 되긴 되나 보다. 2분 동안만 해도 신기한데. 옛날에는 엔진 오일 안에다가 기존 오일 있는 상태에서 플러싱을 넣고 한 30분, 20분 이렇게 공회전을 한 다음에 했었거든. 근데 그게 좋다, 뭐 아니면 킥스나 뭐 LG 같은데 GS에서 나온 거 보면 이런 식으로 엔진 오일을 빼고 플러싱만 넣고 돌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킥스 거는 생각보다 많이 돌리더라고, 내가 예전에 해보니까. 근데 불성 거는 딱 매뉴얼상 2분이라고 하는 거 보니 강력한가 본데.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사의 이제 불스원 G텍 터보 맨날 넣는 거 있죠. 따봉 쌍따봉 날리는 거. 그걸로 엔진 오일 교환했습니다. 그다음에 오일 라이프 주기도 다시 세팅해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는 대로 다 해드렸습니다. 부스 파워까지 다 넣어드렸습니다. 빼먹은 거 없어요. 지금 제 차는 마탱이가 갈라 그래가지고요. 마탱이 그러면 안 되나? 엔진룸 클리닝은 이제 우리가 실내나 외부나 하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뭐 엔진룸 열어볼 일이 있겠냐마는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차를 좋아하는 정말 차쟁이라면 엔진룸을 열었을 때 그 먼지 하나 없는 그 모습을 굉장히 열광하기 때문에 저 또한 그 부분에 좀 집착하는 편이고, 어느 정도 기본 정비가 다 끝났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엔진룸 안에 있는 오염들도 다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실물로 보면은 뭐 끝장납니다. 뭐 물론 엔진을 내리고 하면 더 끝장나지만 보이는 곳은 굉장히 깨끗하게 진행이 됐다.
중간에 차를 가지고 가셨어요. 친구분한테 보여주신다고. 저도 그 마음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냉각수가 누설이 돼서 견인돼서 들어왔어요. 다행히 고객님이 운행은 안 하셨어요. 크게 경고등이 많이 들어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입고를 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냉각수 리저버 탱크, 냉각수를 보관하고 있는 보조통이죠. 얘가 하는 역할은 항상 냉각수 라인은 클로징 되어 있는 상태예요. 클로징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온도가 많이 받으면은 부피가 올라가고 또 냉각이 되면 원래 부피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클로징 된 서킷에서는 라인이 어딘가 터질 수가 있겠죠. 부피가 털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보조 탱크라는 거를 넣어서 항상 레벨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레벨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밑단에 호스를 꽂는 그쪽이 크랙이 가서 엔진이 이제 열을 받고 냉각수가 온도가 올라가면서 부피가 커지면은 그쪽으로 콸콸콸 새는 거였죠. 저희 쪽에서 이제 입고가 되어서 점검을 해본 결과 이 부분에서 누설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새 부품이 있죠. 이 냉각수 리저버 탱크를 새 걸로 교환할 거고, 뭐 고객님이 요청을 하셨는데 냉각 수온 센서 이것도 같이 교환을 할 겁니다. 또 저희가 그냥 이제 냉각수는 재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프리스톤, 저희는 플래티넘만 씁니다. 그 프리스톤 플래티넘 냉각수 그걸로 다 완충을 해서 빼기까지 다 하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힘드네요 이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순서를 가다 보면은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까 좀 짤막하게 편집했는데, 지금 큰 틀에서 오늘 영상이 이제 나가고요. 다음번에는 대망의 실내. 이 차는 실내가 역대급이에요. 실내를 아마 보시면 엄청나게 놀라실 겁니다.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덱스형이었습니다. 야, 좀 어색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편집될지 나도 궁금하네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미션 카파서블은 내 차 사랑이 문화를 선도하는 불수원, 합법 인증 LED 대표 브랜드 브라비오, 생활형 자동차 튜닝 디테일링의 진수 덱스크루 덱스워시, 대한민국 범퍼는 범퍼닥터와 함께합니다.